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한 2주 전쯤, 대략 한 10일 전에 이제 우리 멤버분들에게 제가 매수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매수한 기업이 하나 있죠. 후야입니다, 후야. 그때 이미 커뮤니티 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영상에서도, 멤버 전용 영상에서도 이 후야라는 이런 기업이, 물론 기업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글에서도 이제 중국의 아프리카 TV죠. 후야 필승포트에 편입하였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중국 게이머가 6억 명이 넘는데 주가는 바닥. 이제는 게임도 보면서 즐기는 시대로 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멤버 전용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저는 이제 대략 한 3년 전에도 사실상 아프리카 TV를 보면서 이 게임이라는 것이 혹은 1인 컨텐츠라는 것이 죽을 수가 없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 이제 아프리카 TV와 굉장히 밀접한 이제 그런 지인이 한 명 있는데 좀 물어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이 굉장히 좋다. 사실상 성장성이 있는 것은 맞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투자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음, 유튜브 때문에 투자를 못했었죠. 이 유튜브가 1인 콘텐츠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한 이유로 아프리카 TV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잠깐 한번 볼까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3년 전, 그러니까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아쉬웠죠.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도 투자를 못하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집중 투자 위주, 그러니까 종목 수를 줄여 나가면서 이제 거의 몇몇 종목에 자금을 많이 실어넣는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프리카 TV에 투자했다면 조금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2017년 정도 때부터 이제 봤었던 것 같아요. 2017년 정도 때부터 이제 이런 기업을 지금 봤었는데 얼마나 올랐죠? 지금 대략 한 이 부분에서 만원대에서 봤었으니까 많이 올랐죠. 예, 지금 67,000원대를 찍고 다시 84,000원대까지 찍고 지금 횡보 중인데 사실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저도 분석을 하면서 이제 많이 봤어요. 정말 재밌는지 혹은 중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봤는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만약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었고 그러한 이유로 이제 찾다 찾고 하던 판에 이제 후야라는 기업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이 후야는 텐센트가 대주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광고 수익이 없지만 치킨 게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1인 크리에이티브 시장이 치킨 게임 중입니다. 근데 이제 강력한 라이벌과 이제 합병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런 말이 들리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길고 긴 하락에서 이제 변곡점이 만들어졌고 여기서는 투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 필승코트에 편입한다라고도 공개적으로 멤버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저는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G2 패권 아톰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두 국가가 저는 더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둘 중 하나가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투자자라면 이 두 국가만큼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서 영향이 가지 않을 기업들에 특히 더 저는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두 국가가 집중적으로 키우는 산업에도 역시나 관심을 가져야겠죠.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이죠. 음, 오늘 6.17 대책이 나왔습니다. 딱 그냥 한 문장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예요, 이거. 사지도 말라, 사지 말고, 그렇다고 팔지도 말고, 그렇다고 공급을 늘리지도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냥 뭐 다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의 수도권 거의 전역이 이제 규제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이제는 허가제입니다 거의. 이제는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국가 혹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돈이 어떻게 더 생겨난 것이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금이 운용될 것인지를 다 밝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서울과 이제 성남을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조금은 좀 기회가 남아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서울과 성남 같은 경우는 이미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전부 다 3억을 초과합니다. 3억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수도권 내에서. 근데 서울과 성남을 제외하고는 역시 3억 이하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팔지 못하는 정책이 너무나도 강해요. 사실은 사지 못하는 정책도 굉장히 강하지만 양도세에 대한 추가 과세가, 저는 특히나 이 법인 양도세에 대한 추가 과세가 좀 판매에 있어서는 물량을 급감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 임대 사업자라던가 아니면 법인 임대 사업자라던가 이제 대출이 더 이상 안 되고요. 특히 이제 구입 자금에 대한 금지뿐만 아니라 뭐 재건축에 대한 금지 또한 역시 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대출이 되어야지만 뭐 집을 사든지 집을 팔든지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어느 정도의 지금 서울 사람과 비서울 사람, 그리고 강남 사람과 비강남 사람,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 사람과 비수도권 사람의 그런 계층을 저는 더욱더 키울 수밖에 없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그런 제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SOC에 대한 부분도 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토목 위주로 본다거나 혹은 중국과 미국, 인도로 보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도 하나 둘 봤는데 공급은 여전히 안 됩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더 강력하게 규제가 되고 있고 양도세율 부과, 그러니까 양도세 추가로 인해서 파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급도 안 되는데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는 것은 지금의 무주택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 과연 집을 살 수 있겠는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손해를 보는 집단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그런 것이고 100%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보면서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하나 둘씩 좀 점검해 나가시면서 좀 구축을 하는 것이 낫겠다. SOC에 대한 투자라던가 혹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 아니면 내 집 장만에 대한 그런 부분은 결국 사실상 사람들이 이제 살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주거 환경을 갖춘 곳은 제한적인데 공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층화가 저는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계층화가 이루어질수록 소득의 양극화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득의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것은 그 어떠한 업종에서는 분명히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찾아내면서 투자를 하셔야지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살펴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양극화가 점차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균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심화,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업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내시면서 장기 투자하신다면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명품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애플과 같은, 사실은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어느 정도의 계층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의류주들, 아니면 애플과 같은 전혀 다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애플이라던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저는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분석을 해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댓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세 대출은 좀 제한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전세라던가 월세 사는 그런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정책을 마구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굳이 자가를 갖지 않더라도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이에요. 결국 자가를 가지지 못하게 하게끔 하는 정책도 있지만 자가를 가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집으로 가는 이러한 수요들, 그러니까 내 집 장만을 위한 그런 수요들이 장기적으로는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을 거라는 점도 분명히 염두를 해두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수도권 사람과 비수도권 사람, 서울권과 비서울권, 강남권과 강남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층화가 점차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거의 자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